야, 아줌마. 군단장님 오시는 길목 막지 말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말귀 못 알아들어? 군단장 방문을 앞두고 예민해진 한소령이 비를 피해 쭈그리고 앉아 전투 식량을 먹던 여군에게 삿대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 순간 흙탕물을 뒤집어 쓴 여군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뀝니다. 그녀가 천천히 판초 우위를 벗어 던지자 드러난 어깨 위에는 소령보다 까마득히 높은 계급장과 훈련장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노란색 통제관 완장이 번쩍이고 있었는데요. 반갑습니다. 박동혁 소령. 군단장한테는 깍듯하고 훈련 통제관한테는 꺼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강력한 사이다 한 잔 하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주제 파악 못하고 날뛰던 소령이 훈련장 진흙탕에 처박히는 통쾌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하늘은 뚫린 것 같았다. 사흘 밤낮으로 퍼붓는 장대비는 산맥의 능선을 타고 흙탕물이 되어 흘러내렸고 훈련장은 거대한 늪지대로 변해버렸다. 발을 디딜 때마다 전투화가 푹푹 빠지는 소리가 들렸고 병사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과 함께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피 없는 전쟁터라 불리는 곳이었다. 공격 임무를 맡은 육군 육사단은 최악의 기상 조건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방어를 담당한 전문 대항군은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숙지한 산신령 같은 존재들이었고 육사단 병력은 능선을 넘기도 전에 가상 사살 판정을 받고 멍하니 서 있기 일쑤였다. 사단의 핵심 두뇌라 할 수 있는 연대 지휘소 텐트 앞. 그곳에는 비가 들이치는 천막 아래서 신경질적으로 무전기를 두드리는 한 남자가 있었다. 육사단 군수지원대대 운영과장 박동혁 소령이었다. 그는 이번 훈련에서 사단 본부와 예하 연대를 연결하는 보급 및 군수지원 통제 장교로 파견 나와 있었다. 야, 통신병. 무전 상태가 왜 이래? 사단장님 목소리가 끊기잖아. 너 영창 가고 싶어? 박동혁이 쩌렁쩌렁하게 고함을 질렀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초조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통신병인 김일병이 울상이 되어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산악지형이라 중계기 신호가 자꾸 약해집니다. 지금 안테나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 전쟁 나면 산이라서 무전 안 된다고 적한테 봐달라고 할 거야? 당장 연결해. 5분 안에 개통 안 되면 내 군장 싹 다 뒤집어 엎을 줄 알아. 박동혁은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텐트 기둥을 쾅 내리쳤다. 텐트에 고여있던 빗물이 후두둑 쏟아져 내리며 옆에서 지도를 보고 있던 작전 장교들의 어깨를 적셨다. 하지만 누구도 박동혁에게 불만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육사단 내에서도 소문난 다혈질에 제 성질을 못 이기면 부하들에게 손찌검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박동혁이 이토록 예민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올해가 그의 진급심사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다. 동기들은 이미 중령을 달고 대대장으로 나가 있거나 주요 참모 보직을 꿰차고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반면 박동혁은 여전히 소령 계급장을 달고 실무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싫었다. 이번 훈련에서 사단장과 군단장의 눈에 띄어 확실한 점수를 따야만 했다. 후. 빌어먹을 비는 왜 이렇게 쏟아지는 거야? 박동혁은 판초 위에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훈련 중 흡연은 엄격히 통제된 구역에서만 가능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휘소 입구 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서 라이터를 켰다. 그때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현망의 알림. 현망의 알림. 군단장님 탑승 차량 현재 위병소 통과. 예상보다 15분 일찍 도착 예정. 각 부서는 지휘소 방호 및 의전 준비 철저히 할 것. 이상.
박동혁의 눈이 번쩍 뜨였다. 군단장이 온다. 악천후 때문에 헬기 대신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첩보는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도착할 줄은 몰랐다. 군단장이 지휘소를 방문하는 그 짧은 순간이 박동혁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였다. 비에 젖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인사고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했다. 그는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져 군홧발로 지시겨 껐다. 야, 행정병들 다 튀어나와. 입구 쪽에 고인 물 다 퍼내. 군단장님 내리시는 곳에 물웅덩이 하나라도 있으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그리고 위장막 처진 거 팽팽하게 당겨. 각 안 나오잖아. 박동혁의 불호령에 지쳐서 쪽잠을 자던 병사들이 허둥지둥 튀어나왔다. 삽과 양동이를 든 병사들이 진흙탕 속에서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박동혁은 그 모습을 팔짱 끼고 지켜보며 끊임없이 지시를 내렸다. 거기 동작 봐라. 군뱅이야? 더 빨리 안 움직여? 야, 김상병. 너는 저기 입구 쪽에 쌓인 쓰레기 좀 치워. 보급품 박스 다 뒤쪽으로 밀어버리고. 그는 지휘소 주변을 자신의 안방처럼 꾸미려 했다. 전술적인 배치나 은폐, 엄폐보다는 높은 분이 보기에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 이것이 박동혁이 생각하는 군 생활의 지혜였고 지금까지 그가 버텨온 생존 방식이었다. 그때였다. 박동혁의 시선이 지휘소 텐트로 들어오는 입구 가장비를 덜 맞고 시야가 트인 명당 자리에 멈췄다. 그곳에는 누군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흑투성이가 된 판초 우위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어 계급장도 소속도 보이지 않았다. 그 사람은 무릎 위에 작은 수첩을 올려놓고 무언가를 적으면서 한 손으로는 전투 식량에 들어있는 파운드 케이크를 뜯어먹고 있었다. 박동혁의 미간이 찌그러졌다. 감히 군단장님이 입장하실 주 통로, 그것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웬 거짓골을 한 군인이 앉아 밥을 먹고 있단 말인가. 우리 부대 병사인가? 아니면 배속된 타 부대 아저씨인가? 누구든 간에 박동혁의 심기를 거스르기에는 충분했다. 저건 또 뭐야? 야, 김상병. 저기 앉아있는 놈 누구야? 김상병이 흙탕물을 퍼내다 말고 허리를 펴며 그쪽을 바라보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부터 와서 지휘소 주변을 둘러보시던데. 그냥 타 부대에서 온 전령이나 통신병 아닐까 싶습니다. 전령이 할 일 없어서 저기서 밥을 처먹고 있어. 군단장님 오시는데? 박동혁은 입꼬리를 비틀며 지휘봉을 고쳐주었다. 안 그래도 훈련이 꼬여서 열이 받는데 화풀이할 대상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그 불청객을 향해 걸어갔다. 진흙탕이 튀어 바지가 더러워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저 건방진 병사를 참교육하고 쫓아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박동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청객의 등 뒤에 섰다. 가까이서 보니 체구가 작았다. 어깨가 좁고 손이 고운 것을 보니 남군이 아니었다. 여군이었다. 여군? 의무대 하사관인가? 아니면 갓 임관한 쏘가리? 박동혁의 머릿속에서 계급 측정기가 빠르게 돌아갔다. 이 험한 훈련장에 그것도 최전방 지휘소까지 올라올 여군이라면 뻔했다. 의무 지원을 나왔거나 통신 지원을 나온 초임 간부일 것이다. 여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박동혁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다. 그는 평소에도 여군은 힘든 훈련에서 열외 받으려 한다는 편협한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다. 어이, 거기. 박동혁이 고함을 질렀다. 빗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일부러 배에 힘을 주어 소리쳤다. 우위를 뒤집어 쓴 인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수첩의 볼펜으로 무언가를 끄적이는 손길만 분주했다. 박동혁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야, 내 말 안 들려?
귀에 진흙 박혔어. 그는 군홧발로 그 사람이 앉아있는 탄약 박스 귀퉁이를 툭 찼다. 그제야 우의를 쓴 인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판초 위의 모자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훈련의 고단함을 증명하듯 위장 크림과 흙먼지로 엉망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만큼은 서늘하고 또렷했다. 그녀는 입에 물고 있던 파운드 케이크 조각을 천천히 씹어 삼키고는 박동혁을 올려다보았다. 아무런 말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다. 마치 길가에 짖는 개를 쳐다보는 듯한 무심한 눈빛이었다. 박동혁은 그 눈빛의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기세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뭐야, 그 눈깔은? 상급자가 불렀으면 관등 성명을 대고 일어나는 게 기본 예의 아니야? 너 어느 부대 소속이야?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따위야? 박동혁은 삿대질을 해대며 쏘아붙였다.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병사들이 겁을 먹고 힐끔거렸지만 박동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여기가 내 안방이야? 휴게소야? 군단장님 오시는 길목 막고 앉아서 빵 쪼가리가 목으로 넘어가냐고. 너 때문에 우리 부대 전체가 욕먹게 생겼어.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빗소리를 뚫고 들어올 만큼 힘이 있었다.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래. 너 말고 여기 누가 있어? 이 아줌마가 진짜 상황 파악 안 되나 보네. 박동혁은 아줌마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했다. 군대 내에서 여군을 비하할 때 쓰는 가장 저급한 표현 중 하나였다. 군복 입었으면 군인답게 행동해야지 힘들다고 퍼질러 앉아서 농땡이 피우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짓이야. 너네 부대장 누구야? 내가 지금 당장 무전 때려서 너 영창 보내달라고 할까? 그녀는 박동혁의 폭언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살짝 갸웃거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수첩을 덮고 볼펜을 전투복 주머니에 꽂았다. 영창이라. 그거 무섭군요. 그런데 소령님. 그녀가 박동혁의 계급을 정확히 호칭했다. 박동혁은 자신의 우에 앞섭해 달린 계급장이 보였나 싶어 으쓱했다. 소령인 줄 알면 당장 일어나서 경례 안 박아? 동작 봐라. 전시 상황에서 지휘소 주변 경계가 이렇게 허술해도 됩니까? 제가 적군이었으면 소령님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게다가 아군인지 적인지 식별 절차도 없이 다짜고짜 고함부터 지르시다니. 기도비닉 유지라는 기본 전술도 모르십니까? 그녀의 말은 논리정연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박동혁은 말문이 막혔지만 자존심 때문에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뭐? 기도비닉? 야, 웃기지 마. 지금 내가 날 가르치려 들어? 어디서 굴러먹던 나부랭이가 소령한테 훈계질이야? 박동혁은 위협적으로 지휘봉을 들어 올렸다. 칠 듯한 신용을 하며 그녀를 겁주려 했다. 당장 여기서 꺼져. 3초 준다. 안 그러면 헌병 불러서 끌어낼 테니까. 하나, 둘. 그녀는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안타깝군요. 육사단의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동혁은 그녀가 자신의 위협에 겁을 먹고 도망가려는 줄 알았다. 그래, 빨리 꺼져. 눈에 띄지 말고 저기 구석에 박혀 있으란 말이야. 재수없게 진짜. 박동혁이 혀를 차며 등을 돌리려던 찰나였다. 박동혁 소령.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랐다. 훨씬 더 차갑고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박동혁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아직 내 용무는 안 끝났는데 어딜 갑니까? 박동혁이 획 돌아섰다.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너 지금 하극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뒤집어 쓰고 있던 판초 우위를 벗어 젖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위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자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진흙이 튀었지만 각이 잡힌 신형 전투조끼.
그 위에 부착된 각종 장비들. 하지만 박동혁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팔뚝에 붙어 있는 노란색 표지였다.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 박힌 세 글자. 통제관.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직책. 평가단장. 박동혁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노란색 완장을 찬 통제관은 훈련 부대에게 있어 저승사자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훈련의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점수를 매기고 심지어 부대의 생사까지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가 쓰고 있던 방탄 헬멧의 턱근 사이로 전투복 카라에 박힌 검은색 계급장이 비에 젖어번들거렸다.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다. 잎사귀 하나짜리 소령도 아니었다. 대령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빗소리마저 박동혁의 귀에서 멀어졌다. 오직 눈앞에 서 있는 왜소한 체구의 여군, 아니 강수민 대령의 어깨 위에 얹혀진 무궁화 3개만이 거대하게 확대되어 보였다. 박동혁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네. 대령.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아줌마 하사 나부랭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자신보다 2계급이나 높은, 그것도 사단의 운명을 쥐고 있는 평가단장이라니. 강수민 대령은 젖은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넣으며 박동혁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키는 박동혁보다 작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박동혁을 내려다보는 거인처럼 느껴졌다. 반갑습니다.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제1평가처장 겸 공격군 평가단장 강수민 대령입니다. 박동혁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다. 척추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그는 손을 벌벌 떨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아니. 전진. 제6보병사단 군수지원대대 운영과장 소령 박동혁. 당황한 나머지 6사단 경례 구호인 필승도 아니고 군단 구호인 단결도 아닌 엉뚱한 구호가 튀어나왔다. 강수민은 그 꼴을 보며 피식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경례 구호도 제대로 모르는 장교가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군요. 6사단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우애 때문에 계급장을 못 받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동혁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빌었다. 비굴함 그 자체였다. 못 받다? 강수민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박소령. 내가 대령이 아니라 진짜 하사였으면 혹은 병사였으면 당신의 그 무례한 태도가 정당화됩니까? 그건 아니지만 VIP 오시는 길이라 제가 너무 예민해서. VIP? 당신에게는 군단장만 중요하고 함께 훈련하는 전우는 짐짝으로 보입니까? 당신이 아까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합니까? 아줌마, 꺼져. 강수민은 자신의 전술조끼에서 작은 단말기를 꺼냈다. 마일즈 장비 통제기였다. 훈련 뛰는 군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기계였다. 당신의 그 고함 덕분에 이 지휘소의 위치는 적 특수작전부대에게 아주 친절하게 광고가 됐습니다. 전술적 관점에서 당신은 아군의 위치를 노출시킨 첩자나 다름없습니다. 네, 대령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발. 군대에서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결과만 있을 뿐. 강수민은 망설임 없이 통제기의 붉은 버튼을 눌렀다. 삑. 그 짧은 기계음은 박동혁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삑. 박동혁이 입고 있던 마일즈 조끼와 헬멧의 감지기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붉은색 LED 불빛이 미친 듯이 깜빡거렸다. 사망. 단말기 액정에 뜬 글자였다. 당신은 전사했습니다. 박동혁 소령.
사인은 적 저격수에 의한 두부 관통상, 그리고 지휘관의 위치 노출로 인한적 포병 사격 유도. 대령님, 저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5분 뒤에 군단장님 오시는데 제가 브리핑해야 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박동혁은 거의 울면서 매달렸다. 사망 판정을 받으면 훈련 기간 내내 아무런 임무도 수행할 수 없었다. 시체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군단장 앞에서 브리핑은커녕 영안실로 지정된 구석 텐트에 처박혀 있어야 했다. 진급 심사는커녕 보직 해임 걱정을 해야 할 판이었다. 강수민은 차갑게 그를 밀쳐냈다.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브리핑은 작전 장교에게 넘기세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부터 이 자리에 그대로 누워 계십시오. 예. 여기 진흙탕에요? 전사자가 침대 찼습니까? 군단장님이 오셔서 시체를 밟고 지나가시든 말든 당신은 거기 누워서 당신이 망친 훈련의 결과를 지켜보세요. 그때였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위병소 쪽에서 검은색 레토나 차량 2대가 흙탕물을 튀기며 지휘소로 진입하고 있었다. 1호차 앞 범퍼에 달린 붉은색 성판. 별 3개. 5군 단장이었다. 박동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오시네요. 강수민은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흙 묻은 전투복이었지만 그녀의 자태는 당당하고 위엄 있었다. 누우세요, 박소령. 명령입니다. 박동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질퍽한 진흙탕 위로 천천히 몸을 뉘었다. 차가운 흙탕물이 등과 목덜미로 스며들었다. 삐익거리는 사망 경보음만이 그의 처량한 신세를 조롱하듯 울려 퍼졌다. 레토나 차량이 지휘소 앞에 멈춰섰다. 운전병이 내려 뒷문을 열었다. 전투화를 신은 군단장의 발이 땅에 닿았다. 그리고 그 옆으로 육사단장이 황급히 뛰어나와 영접했다. 충성. 군단장님, 육사단 지휘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군단장은 가볍게 거수 경례를 받고는 지휘소 입구에 널브러져 있는 물체를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빨간 불을 번쩍이며 진흙 속에 누워있는 장교. 저건 뭔가? 사단 지휘소 입구에 웬 시체가 있어? 군단장의 질문에 육사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강수민 대령이 정중하게 경례를 올리며 입을 열었다. 전진. 평가단장 대령 강수민입니다. 방금 적의 저격 및 포병 공격 상황을 부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귀 부대의 군수과장이 경계 실패로 전사했습니다. 강수민의 눈이 진흙 속에 박힌 박동혁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입모양으로 소리 없이 말했다. 기대해. 이제 시작이니까. 박동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지옥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진흙이 귓구멍으로 스며들었다. 박동혁은 숨을 멈췄다. 아니, 멈춰야 했다. 그는 지금 전사자였으니까. 하지만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큼은 멈출 수가 없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싸늘한 냉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정수리 위로 떨어지는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였다. 오전 내내 그토록 고대하던 순간이었다. 5군 단장이 도착하는 이 순간 박동혁은 가장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을 입고 가장 절도 있는 경례를 올리면 브리핑을 멋지게 해낼 상상을 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진흙 구덩이에 처박힌 시체 신세였다. 삐익 삐익. 멈추지 않는 마일즈 사망 경보음이 마치 자신의 장례식 곡소리처럼 들렸다. 이것 참. 사단 지휘소 입구가 아주 볼만하구만. 걸걸하고 묵직한 목소리. 5군 단장이었다. 박동혁은 실눈을 살짝 떴다.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반짝이는 검은색 전투화였다. 흙탕물이 조금 튀긴 했지만 그 광택은 여전했다. 군단장은 박동혁의 머리맡에 서서 혀를 차고 있었다. 사단장. 예.
군단장님. 육사단장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사단장은 박동혁을 밟아 죽이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감히 군단장을 영접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군수 참모가 시체 놀이를 하고 있다니. 이 친구 자네 사단 군수과장 아닌가? 이름이 박동혁이던가? 군단장은 박동혁의 얼굴을 알아봤다. 그것이 더 비참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맞습니다. 송구합니다. 훈련 상황이라. 육사단장이 변명하려던 찰나 강수민 대령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 섞인 바람보다 차가웠다. 보고드립니다. 해당 장교는 지휘소 방호 태세 점검 중 적대 세력에 대한 식별 절차를 무시하고 고성을 질러 아군의 위치를 노출시켰습니다. 이에 통제관 직권으로 저격 및 포병 사격 상황을 부여하여 전사 처리했습니다. 위치 노출? 고성? 군단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지휘소는 부대의 뇌물이다. 뇌물이 위치를 드러내면 전쟁은 끝이야. 그런데 군수과장이란 작자가 그런 기초적인 실수를 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또한 해당 인원은 훈련 통제관을 민간인 잡상인 취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술적 무능함뿐만 아니라 장교로서의 인성 또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수민은 확인 사살을 했다. 모욕적인 언사, 민간인 취급. 군단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평소 간부 정예화와 인성 함양을 강조하던 지휘관이었다. 군단장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박동혁을 내려다보았다. 박동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숨이 턱 막혔다. 일어나지 마라. 넌 시체니까. 군단장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살아서 무능한 놈은 죽어서도 짐이 되는 법이지. 훈련 끝날 때까지 거기 그대로 누워있어. 내 눈에 띄지 말고. 군단장은 박동혁의 어깨를 전투화 앞코로 툭툭 쳤다. 격려가 아니었다.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치우는 듯한 경멸의 발짓이었다. 들어가자. 강 대령, 자네가 브리핑하나? 네. 공격군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제가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아. 육사단장, 자네는 텐트 밖에서 대기해. 작전 참모만 들어오고. 군단장님. 그래도 제가 사단장인데. 부하 교육을 이따위로 시킨 지휘관이 무슨 할 말이 있나? 자네도 빗물 맞으면서 반성 좀 해. 군단장은 매몰차게 돌아섰다. 강수민 대령은 군단장의 뒤를 따르며 흙탕물 속에 박혀있는 박동혁을 향해 싸늘한 미소를 던지고 텐트 안으로 사라졌다. 지퍼가 닫히는 소리와 함께 텐트 안에서는 따뜻한 난로 온기와 커피 향이 새어나왔다. 박동혁에게 남겨진 것은 차가운 빗물과 사단장의 살기 어린 눈빛뿐이었다. 박동혁, 너 훈련 끝나면 죽을 줄 알아라. 사단장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박동혁은 차라리 진짜 죽고 싶었다. 진흙의 비릿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것은 패배의 맛이었다. 전사자 호송. 비켜. 비켜. 박동혁은 짐짝처럼 들것에 실려나갔다. 그를 운반하는 것은 갓 전입 온 이등병들이었다. 빗길에 미끄러운 탓에 들것이 덜컹거릴 때마다 박동혁의 머리가 프레임에 쿵쿵 부딪혔다. 아, 야. 살살 좀 해. 머리 깨지겠네. 참다 못한 박동혁이 고개를 들고 소리쳤다. 하지만 앞쪽에서 들것을 들고 있던 통제관이 무심하게 대꾸했다. 전사자는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니, 그래도 운반은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나 소령이야. 소령이시든 장군이시든 지금은 시체입니다. 시체한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통제관은 콧방귀를 뀌었다. 박동혁은 입을 다물었다. 더 말해봐야 본전도 못 찾을 게 뻔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휘소에서 500m쯤 떨어진 산비탈의 구석진 공터였다. 칙칙한 국방색 텐트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고 입구에는 영연 등록소 전사자 안치소라는 팻말이 비에 젖어 너덜거리고 있었다. 텐트 안은 지옥의 대기실 같았다. 이미 전사 판정을 받은 수십 명의 병사와 간부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앉아 있었다. 퀴퀴한 땀 냄새와 젖은 빨래 냄새가 진동했다. 난로는커녕 바닥에 깐져진 스티로폼이 전부였다. 던져. 통제관의 지시에 병사들이 들것을 기울였다. 박동혁은 볼품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으악! 진흙 범벅이 된 채 바닥을 뒹구는 꼴이라니. 주변의 병사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개 중에는 육사단 병사들도 있었다. 평소 박동혁에게 갈굼당했던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박동혁은 벌떡 일어나 옷을 털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찾았지만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담배꽁초뿐이었다. 아, 씨발.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그는 신경질적으로 젖은 담배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상사 한 명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거기 소령님, 실내 흡연 금지인 거 모르십니까? 그리고 바닥에 쓰레기 투기하시면 감점입니다. 그 상사의 팔에는 노란색 통제관 완장이 차여 있었다. 육사단 소속이 아닌 KCTC 소속 평가관이었다. 아니, 피우려던 게 아니라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운영과장이야. 박동혁은 습관처럼 계급과 직책을 들이밀었다. 하지만 KCTC 평가관에게 타부대 소령 따위는 훈련 대상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운영과장이시면 뭐합니까? 지금 여기선 그냥 전사자 48호입니다. 저기 구석에 가서 번호표 받고 대기하세요. 식사 추진될 때까지 이동 불가입니다. 밥은 언제 주는데? 아까 아침도 못 먹었다고. 보급로가 끊겨서 식사 추진 지연되고 있습니다. 운영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본인이 보급 계획 엉망으로 짜서 밥 안 오는 거. 평가관의 말에 박동혁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랬다. 이번 훈련의 보급 계획은 그가 짰다. 하지만 그는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치중하느라 우천시 산악도로 유실 가능성이나 우회 보급로 확보 같은 디테일은 작전 장교에게 떠넘겼었다. 그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굶주림으로 돌아온 것이다. 꼬르륵.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박동혁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변의 병사들이 건빵을 나눠 먹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저 사람 우리 과장님 아니냐? 맞아. 맨날 우리한테 정신력이 썩어 빠졌다더니 정작 자기는 밥 안 준다고 징징거리네. 꼴 좋다. 아까 지휘소에서 쫓겨날 때 봤냐? 완전 개망신. 박동혁은 귀를 막고 구석진 자리에 웅크려 앉았다. 텐트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포성이 쿵쿵 울렸다. 육사단은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군수과장이라는 작자는 영안실 텐트 구석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병사들의 뒷담 하나 듣고 있었다. 그는 젖은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차갑게 식은 스마트폰이 손에 잡혔다. 몰래 켜서 상황이라도 보고 싶었지만 텐트 곳곳에 설치된 CCTV와 평가관들의 감시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다.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유령. 그래, 그는 지금 육사단에서 지워진 유령이었다. 그리고 그를 유령으로 만든 강수민 대령의 얼굴이 악몽처럼 떠올랐다. 밤이 깊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훈련장은 칠흑 같은 암흑천지로 변했다. 가끔씩 터지는 조명탄 불빛만이 산능선을 기괴하게 비췄다. 육사단 지휘소는 초상집 분위기였다.
군단장이 떠난 후 상황판에 표시된 전황은 절망적이었다. 전방 19연대 탄약 잔량 10% 미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답니다. 3대대 식사 추진 이틀째 중단. 병력 탈진 상태입니다. 무전기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보고들이 빗발쳤다. 사단장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도대체 군수 지원은 어떻게 된 거야? 추진 보급 차량들은 다 어디 처박혀 있어? 그게 주요 도로가 산사태로 막혔는데 우회 도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군수과장이 가지고 있던 예비 계획표가 지금 전사자 텐트에 가 있어서 작전 참모가 말끝을 흐렸다. 박동혁이 쫓겨나면서 보급 관련 세부 자료와 비상 연락망이 든 수첩을 가지고 나간 것이었다. 물론 공유된 파일이 있었지만 현장의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박동혁만의 비선 라인은 그 수첩에만 있었다. 한편 강수민 대령은 육사단 지휘소 한편에 마련된 평가단장석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육사단의 군수 지원 현황이 실시간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다. 빨간색 경고등이 쉴 새 없이 깜빡였다. 처참하군.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단장님, 육사단 군수 라인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이대로면 내일 아침에 전멸 판정 나올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평가관이 보고했다. 강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박동혁 소령. 그 사람이 쥐고 있던 게 생각보다 컸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일을 안 해서 생긴 공백이 너무 커. 강수민은 로그 기록을 살펴봤다. 박동혁은 훈련 준비 기간 내내 예하부대 군수 장교들의 보고를 묵살하거나 알아서 해라며 방치한 정황이 뚜렷했다. 그러면서도 상부 보고용 PPT는 화려하게 꾸며놨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빈 공갈빵 같은 군수 계획. 비가 오고 실전 상황이 닥치자 그 공갈빵은 순식간에 눅눅해져 무너져 내렸다. 이건 단순히 그 사람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시스템을 망가뜨린 죄지. 강수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판초 우위를 다시 걸쳤다. 어디 가십니까? 유령을 좀 만나봐야겠어. 시체가 된 주제에 얌전히 있는지 확인도 할 겸. 강수민은 지프차를 타고 어둠 속을 뚫고 전사자 안치소로 향했다. 같은 시각 전사자 텐트 안. 박동혁은 참을 수 없는 배고픔과 불안감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는 슬그머니 일어났다. 평가관인 상사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지금이다. 박동혁은 텐트 뒤쪽 틈새로 기어나갔다. 타령을 하려는 건 아니었다. 텐트 뒤편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 숨겨둔 비상식량을 가져올 생각이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차에 있는 위성 전화기로 부하인 김대위에게 몰래 연락해 보급 상황이라도 지시할 요량이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이 훈련이 망하는 걸 막아야 했다. 아니, 자신이 없어서 망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자신이 몰래 지시해서라도 살려냈다는 공로를 챙기고 싶었다. 박동혁은 진흙탕을 기어 차량 쪽으로 접근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다. 발그락. 글러브 박스에서 초코바 뭉치를 꺼내 입에 구겨 넣었다. 단맛이 돌자 살 것 같았다. 그는 허겁지겁 씹어 삼키며 위성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전원을 켜자 미약하게나마 신호가 잡혔다. 제발. 받아라, 김대위. 신호음이 갔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과장님? 김대위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다. 야, 김대위. 나야. 지금 상황 어때? 보급 다 막혔다며? 과 과장님? 지금 어디십니까?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안 위반입니다. 시끄러워. 내가 죽어도 과장이야. 잘 들어. 3번 국도 우회로 있지? 그쪽으로 민간 트럭 수배해서.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였다. 똑똑. 누군가 운전석 유리창을 노크했다. 박동혁은 소스라치게 놀라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유리창 밖에는 빗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는 그림자가 있었다. 번개 같은 플래시 불빛이 박동혁의 얼굴을 정통으로 비췄다. 아! 박동혁은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차 문이 벌컥 열렸다. 박동혁 소령. 강수민 대령이었다. 그녀는 한 손에는 플래시를, 다른 한 손에는 녹음기를 들고 있었다. 전사자가 부활해서 초코바를 훔쳐먹고 보안 규정을 어기며 외부와 통신을 시도하다니. 이건 좀비 영화가 아니라 범죄 스릴러군요. 그녀의 뒤로 헌병 완장을 찬 군사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현 시간부로 박동혁 소령을 훈련 규정 위반 및 통신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수민의 선언에 박동혁의 입에서 씹다 만 초코바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입가에 묻은 초콜릿이 마치 피처럼 보였다. 네. 대령님. 이거 오해입니다. 저는 부대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아니,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위해서겠지. 강수민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아직 김 대위와의 통화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에 대고 차갑게 말했다. 김 대위 들리나? 평가단장 강수민이다. 자네 상관은 방금 전사 상태에서 불법 통신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육사단 감점 50점 추가다. 축하한다. 너희 군수과장 덕분에 육사단은 오늘 밤부로 훈련 실패 판정이다. 통화가 끊겼다. 박동혁은 좌절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빗줄기는 멈출 줄 모르고 그의 군 생활에도 영원히 그치지 않을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끌고 가. 강수민의 짧은 명령에 헌병들이 박동혁의 양팔을 억세게 낚아챘다. 흙탕물 속으로 질질 끌려가는 그의 비명소리가 KCTC의 밤하늘을 갈랐다. 이름. 박동혁. 소령. 다시 묻겠습니다. 이름. 박동혁. 5군단 헌병대 임시조사실.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이곳은 바깥의 냉기가 그대로 스며들어 냉동 창고처럼 추웠다. 박동혁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양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조사관인 헌병 수사과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다. 박동혁 소령. 귀관은 훈련 중 전사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무단 이탈, 취식, 그리고 비인가 통신 장비를 이용한 작전 지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용 위성 전화를 이용해 군사 작전 내용을 언급한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까지 있습니다. 아니, 수사과장. 내 말 좀 들어봐. 기밀 유출이 아니라 우리 부대 보급이 끊겨서 애들 굶을까봐. 박동혁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부대 사람? 웃기지 마십시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강수민 대령이 들어왔다. 그녀는 젖은 판초 우위를 벗어 걸어두고 박동혁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이게 당신이 김 대위와 통화한 내역의 녹취록입니다. 강수민이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다. 야, 3번 국도로 트럭 보내. 내가 짰다고 해. 이게 부활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문책당할까봐 알리바이 만들려고 한 겁니까? 정작 김 대위가 도로가 유실됐다고 보고하려던 건 듣지도 않고 끊었더군요. 그건 당신이 몰래 씹어먹던 초코바. 그거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식 박스에서 빼돌린 거죠? 당신 차 트렁크에서 부식 박스가 통째로 발견됐습니다. 병사들은 밥 굶고 있는데 과장은 초코바 훔쳐먹고 있었다. 이거 기사 나가면 국민들이 참 좋아하겠습니다. 박동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팩트 폭격이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강 대령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진급이 걸려 있어서 눈이 뒤집혔었나 봅니다. 제발 군단장님께 보고만은. 박동혁은 수갑찬 손을 비비며 애원했다. 하지만 강수민의 눈빛에는 자비가 없었다. 이미 보고는 올라갔습니다. 군단장님이 대로하셨더군요. 육사단의 수치라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 더. 당신이 훈련장에서 나한테 했던 폭언들. 아줌마 꺼져. 그것도 헌병대 진술조서에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적었습니다. 상관 모욕죄. 기대하십시오. 철컹. 문이 닫히고 강수민이 나갔다. 박동혁은 책상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의 군 생활 20년이 그 빗물에 쓸려 하수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한 달 후, 5군단 사령부 징계위원회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야속할 만큼 맑았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정가운데 놓인 의자에 박동혁이 앉아 있었다. 그의 군복에서는 모든 부착물이 제거된 상태였다. 명찰도 부대 마크도 그리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소령 계급장도 없었다. 징계 대상자 박동혁. 최후 진술하십시오. 위원장인 군단 부군단장이 귀찮다는 듯 말했다. 박동혁은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리를 일으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점을 참작하시어 부디 명예롭게 군복을 벗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파면만은. 그는 울먹이며 호소했다. 파면이나 해임이 되면 연금이 날아간다. 퇴직금도 반토막 난다. 40이 넘은 나이에 빈털터리로 사회에 던져지는 것은 죽음보다 두려웠다. 하지만 심사위원석에 참고인 자격으로 앉아있는 강수민 대령의 표정은 냉담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헌신이라고 하셨습니까? 훈련장에서 병사들은 굶는데 혼자 초코바를 훔쳐먹고 평가관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보안 규정을 어긴 행위가 헌신입니까? 강수민의 지적에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삽니다. 하지만 박동혁 전 소령은 스스로 그 명예를 진흙탕에 버렸습니다. 이런 인원이 군에 남아있거나 혹은 명예롭게 전역한다는 것은 묵묵히 고생하는 대다수 군인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결과는 속전속결이었다. 주문 해임, 사유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나가. 부군단장의 짧은 한마디. 헌병들이 박동혁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안 됩니다. 군단장님, 대령님, 제발. 박동혁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동료들의 위로가 아니었다. 육사단 간부들의 싸늘한 시선과 경멸 어린 눈빛뿐이었다. 그날 오후 박동혁은 위병소를 걸어서 나왔다. 손에는 라면 박스 하나가 들려 있었다. 빈털터리. 화려했던 영관 장교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났다. 위병소를 지키던 병사는 그에게 경례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민간인, 그것도 쫓겨난 아저씨에 불과했으니까. 3년 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백화점 주차장.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었다. 주차 유도원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이 땀을 뻘뻘 흘리며 경광봉을 흔들고 있었다. 박동혁이었다. 그의 얼굴은 검게 탔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소령 시절의 뱃살은 빠졌지만 대신 구부정한 어깨와 초라한 눈빛만이 남았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에어컨 빵빵한 외제차들은 그의 지시를 무시하고 얌체처럼 끼어들기를 했다. 빵,
빵. 아, 아저씨. 눈 없어요? 저 차가 먼저 들어왔잖아. 창문을 내리고 20대 초반의 여자가 박동혁에게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려고. 됐고, 빨리 자리나 만들어 봐요. 더워 죽겠는데, 진짜. 여자는 껌을 짝짝 씹으며 박동혁을 벌레 보듯 쳐다봤다. 박동혁은 예, 알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다. 순간 3년 전 인재 훈련장에서 자신이 강수민 대령에게 했던 말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야, 아줌마. 당장 안 비켜? 어디서 감히. 그때 강수민이 느꼈을 모욕감이 이런 것이었을까? 아니, 그때 자신은 군복이라도 입고 있었지. 지금 자신은 아무런 힘도 없는 주차 요원에 불과했다. 인과응보. 그 말이 사무치게 다가왔다. 점심시간. 박동혁은 주차장 구석 환풍기 옆에 쪼그려 앉았다. 편의점에서 사온 차가운 김밥 한 줄이 그의 점심이었다. 목이 메어 물을 마시려는데 물통이 비어 있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훈련장에서 부하들에게 물 떠와 밥 가져와 시키던 시절이 꿈만 같았다. 지금은 물 한 모금도 제 손으로 챙기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처지였다. 그때 백화점 방송이 울렸다. VIP 고객 차량 입차합니다. 지하 1층 로비 전원 대기 바랍니다. 박동혁은 먹다 만 김밥을 호주머니에 쑤셔 넣고 벌떡 일어났다. VIP 의전. 실수하면 바로 잘린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지하 로비로 뛰어내려갔다. 지하 1층 VIP 드롭존. 번쩍이는 조명 아래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오늘은 국방부와 기업들이 협약식을 맺는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박동혁은 가장 앞줄에서 차량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았다.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문을 여는 일. 군대에서는 부하들이 해주던 일을 이제는 그가 하고 있었다.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췄다. 앞 범퍼에 달린 붉은색 성판. 별 하나. 준장. 박동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장군 차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뒷좌석 문을 정중하게 열었다. 어서 오십시. 말끝이 흐려졌다. 차에서 내린 장군.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롭지만 기품 있는 눈매. 정복 어깨 위에는 붉은색 견장과 은색 별 하나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수민 준장. 그녀였다. 3년 전 대령이었던 그녀는 이제 장군이 되어 있었다. 박동혁의 눈이 커졌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강수민은 차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다듬다가 문을 잡고 있는 주차 요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시선이 박동혁의 늙고 초라한 얼굴에 머물렀다. 박동혁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했다. 제발 못 알아봤기를. 제발 그냥 지나가 주기를. 하지만 강수민은 그를 알아보았다. 그녀의 눈매가 잠시 가늘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3년 전처럼 화를 내거나 비웃지 않았다. 그저 덤덤한 아주 사무적인 눈빛이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은 한마디. 그리고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것은 과거의 악연에 대한 용서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시민에 대한 예의였다. 박동혁은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모른 척 지나갔으면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장군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그 품격이 박동혁의 비루한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비추었다. 강수민은 수행원들과 함께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 그리고 어깨 위에서 빛나는 별. 박동혁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주차장 입구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그의 텅 빈 가슴을 휘집고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경례를 하려던 손은 헌 캡모자 챙 언저리에서 갈 길을 잃고 멈췄다. 그는 이제 군인이 아니었다. 경례를 할 자격조차 없는 과거 속에 갇힌 유령일 뿐이었다. 야, 아저씨, 문 안 닫고 뭐해? 뒷차 밀리잖아. 뒤따라오던 차주의 고함 소리에 박동혁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죄송합니다. 바로 빼겠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운전석으로 달려가 남의 차 핸들을 잡았다. 백미러 속 땀과 기름에 찌든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 별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는 아스팔트 바닥을 기고 있었다. 그것이 박동혁이 받아들여야 할 영원히 끝나지 않을 잔혹한 훈련의 결과였다.